여러분, 밤에 화장실 자주 가신다고요? 자기 전 이것 한 스푼이면 콩팥도 살리고 심장도 지킵니다. 제가 외래 진료실에서 정말 자주 듣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신다는 겁니다. 한국인 10명 중 거의 5명이 이 문제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야간뇨에 관한 것입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이건 여러분의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8년간 추적한 결과 수면 장애가 있는 환자는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무려 8배나 높았습니다. 8배요. 이게 단순히 잠 못 자서 피곤한 수준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신 73세 김순자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최근 4개월 동안 밤마다 화장실을 4번에서 5번씩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잠이 들까 말까 1시간쯤 지나면 방광이 빵빵해지는 느낌에 깨고 겨우 다시 잠들면 또 2시간 후에 깨고 새벽 4시쯤엔 또 깨고 이렇게 밤새 4-5번을 화장실에 다녀오시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잔 것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머리는 무겁고 온몸은 천근만근 늘어지고 낮에는 자꾸 졸음이 쏟아지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분이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신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김순자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두통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맞아요. 매일 아침 머리가 지끈거린다고요. 이건 단순한 잠 부족 때문만이 아닙니다. 밤새 신장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면서 몸 전체에 무리가 간 거예요. 여러분, 통계를 하나 보시죠. 우리나라 40대 이상 중년층을 조사해 보니까 밤에 한 번이라도 화장실에 가는 분들이 33%입니다. 그런데 2번 이상 가는 분들은 무려 48%나 됩니다. 거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은 더 올라갑니다. 60대 이상은 42% 이상이 야간뇨로 고생하십니다. 70대는 53%, 80대는 무려 67%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야간뇨가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고혈압 환자의 823명을 18년 동안 추적 조사했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으로 부족한 남성은 신장 기능 이상 위험이 정상 수면 그룹보다 1.6배나 높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어요. 만성 콩팥병 환자 432명을 조사했더니 수면이 자꾸 끊기고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매년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수면이 1시간 짧아질 때마다 사구체 여과율이 1.1ml씩 감소했어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결국 만성 신부전으로 가는 겁니다. 야간뇨는 증상입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고 심장이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뇌 하수체에서 나오는 중요한 호르몬이 말라가고 있다는 적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게 되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지 말이에요. 특히 자기 전에 먹는 어떤 한 가지가 여러분의 밤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신장도 살리고 심장도 지키고 뇌도 보호하는 방법이 있어요. 김순자 어르신처럼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야간뇨가 생기면 그냥 불편한 게 아니라 신장 기능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거든요. 신장이 망가지면 결국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한 원인부터 시작해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해결 방법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밤에 화장실 갈 때 소변량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종이컵으로 1컵, 2컵, 아니면 그냥 조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소변 양에 따라서 원인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만약 한 번 화장실 갈 때마다 종이컵 한 컵 이상, 그러니까 200ml 이상 나온다면 이건 신장에서 밤에도 소변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조금씩 자주 간다면 이건 방광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광이 과민해져서 소변이 조금만 차도 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소변 생성 리듬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은 낮에 소변의 70%를 만들고 밤에는 30%만 만듭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비율이 역전됩니다. 낮 50%, 밤 50%, 심하면 낮 40%, 밤 60%까지 됩니다. 밤에 더 많은 소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우리 신장은 24시간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빼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낮과 밤에 하는 일의 양이 달라야 정상이에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좀 쉬어야 하거든요. 이걸 조절하는 게 바로 호르몬입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 뇌하수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항이뇨 호르몬, 영어로는 바소프레신이라는 게 나와요. 이 호르몬이 밤에 많이 나오면 신장에 신호를 보냅니다. 야, 지금 밤이니까 소변 적게 만들어. 물을 다시 몸 안으로 끌어당겨. 이렇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밤에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는데 나이 드시면 밤에도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낮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대한의사협회지에 실린 연구를 보면 국내 노인 인구의 약 4%가 이런 야간 단뇨를 앓고 있고 야간뇨 환자 중 83%가 항이뇨 호르몬 문제 때문에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이에요. 호르몬 문제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심장입니다. 잠깐, 심장이요? 네, 맞습니다. 심장이 약해지면 야간뇨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잖아요. 그럼 중력 때문에 혈액 속 수분이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다리가 붓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옵니다. 정상적인 심장은 이 정도 혈액 증가는 문제없이 처리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약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혈액이 많아진 걸 감당 못해요. 그럼 심장에서 심방인뇨 호르몬, 영어로는 ANP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항이뇨 호르몬하고 정반대로 작용해요. 물을 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이 약한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시는 거예요. 특히 발목이 붓고 계신 분들, 낮에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파이시는 분들은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방광 자체의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 근육이 약해집니다.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젊을 때는 방광이 400ml, 500ml까지 버틸 수 있었는데 나이 들면 200ml만 차도 급한 느낌이 듭니다. 방광이 과민해진 거예요. 또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도 야간뇨가 심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방광 출구를 눌러서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와요. 그럼 방광에 소변이 항상 조금씩 남아있게 되고 조금만 더 차도 금방 급해집니다. 이게 반복되면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화장실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당뇨입니다. 당뇨가 있으면 혈당이 높을 때 우리 몸은 이 당을 소변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물도 같이 빠져나가요. 당뇨 환자분들이 갈증을 많이 느끼고 소변을 자주 보는 이유가 이겁니다. 특히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밤에도 혈당이 높아서 소변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 주의하셔야 해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심장이 놀랍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심방인뇨 호르몬이 나오면서 소변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원인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항이뇨 호르몬 감소. 둘째, 심장 기능 저하. 셋째, 방광 노화. 넷째, 당뇨. 다섯째, 수면 무호흡증. 이해되시죠? 이 중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실까요? 대부분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그랬어요. 호르몬 문제도 있고 당뇨도 있고 방광도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적용해야 효과가 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김순자 어르신께 제가 제일 먼저 드린 처방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밤부터 자기 전 30분쯤에 꿀 한 스푼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냥 물에 타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여 드시라고 했어요. 김순자 어르신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꿀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지금부터 왜 그런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자는 동안에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뇌는 잠을 자면서도 계속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녁 식사 이후로 몇 시간이 지나면 우리 간에 저장되어 있던 당분, 이걸 글리코겐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점점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위험 신호를 보냅니다. 혈당이 떨어지고 있으니 빨리 깨어나서 뭐라도 먹으라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마구 뿜어냅니다. 이 코르티솔이 분비되면 뇌가 잠에서 깨기 시작해요. 완전히 깨는 건 아니지만 얕은 잠으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뇌가 깨어나면서 방광에 있는 아주 작은 압력까지도 민감하게 느끼게 돼요. 평소 같으면 그냥 넘어갈 정도의 소량인데 뇌가 깨어 있으니까 이걸 급한 요의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꿀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꿀 한 스푼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포도당하고 과당인데요. 이게 설탕보다 훨씬 부드럽게 흡수돼요. 자기 전에 혀 밑에서 천천히 녹이면 이 당분이 입안 점막을 통해서 바로 흡수되면서 간으로 갑니다. 그럼 간에 있는 글리코겐 저장고가 다시 채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밤새 혈당이 뚝 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코르티솔도 분비될 필요가 없고 뇌도 깊은 잠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방광에 소변이 좀 차더라도 뇌가 깊은 잠에 빠져 있으니까 아침까지 푹 잘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꿀의 혈당 지수는 55 정도입니다. 설탕은 68이에요. 숫자가 낮을수록 혈당을 천천히 올린다는 뜻인데 꿀은 설탕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혈당을 유지시켜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소량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야간 저혈당을 막아주니까요. 하버드 의대 수면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자기 전 15지 정도의 천연 당분 섭취가 수면의 질을 27%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꿀 한 스푼이 딱 15지 정도예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에요. 우리 신장은 24시간 내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낮에는 열심히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만들지만 밤에는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확 떨어져요. 쉽게 말하면 신장이 쉬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신장도 밤에는 휴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가 깨어나니까 신장도 같이 깨어납니다. 그럼 신장이 다시 나처럼 일을 시작해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신장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계속 혹사당하는 겁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면이 자꾸 끊기고 수면 시간이 짧을수록 신장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이 매년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수면이 1시간 짧아질 때마다 사구체 여과율이 1.1ml씩 감소했어요. 이게 10년 쌓이면 11ml가 줄어드는 겁니다. 사구체 여과율이 60ml 밑으로 떨어지면 만성 콩팥병 3단계입니다. 30ml 밑으로 떨어지면 4단계, 15ml 밑으로 떨어지면 5단계, 말기 신부전이에요. 그럼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꿀 한 스푼은 단순히 달콤한 간식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의 뇌를 밤새 깊은 잠에 빠뜨려주고 신장이 제대로 쉴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수면 영양제입니다. 신장이 밤에 푹 쉬어야 낮에도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김순자 어르신께 이 설명을 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밤에 자꾸 깨는 게 신장 때문이었구나.
그동안 본인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만 알았대요. 그런데 꿀을 먹는데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 꿀이나 먹으면 안 돼요. 순수 천연 꿀이어야 합니다. 요즘 시중에 나온 꿀 중에는 물엿이나 설탕 시럽을 섞은 게 많거든요. 그런 건 효과가 없어요. 진짜 벌꿀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꿀 한 방울을 물에 떨어뜨려 보세요. 진짜 꿀은 물 속에서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풀립니다. 가짜는 금방 흩어져요. 또 진짜 꿀은 겨울에 결정화됩니다. 하얗게 굳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1년 내내 액체 상태면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꿀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아카시아 꿀보다는 자파꿀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자파꿀에는 여러 꽃의 영양분이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특히 밤꿀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더 좋습니다. 색이 진할수록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핵심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어르신께 제가 두 번째로 강조한 건 바로 이겁니다. 저녁 6시 이후로는 물을 드시지 마세요. 대신 낮 시간에, 정확하게는 아침 식사 후부터 점심 전까지 500ml, 그리고 점심 후부터 저녁 6시 전까지 500ml, 이렇게 딱 두 번에 나눠서 물을 챙겨 드시라고 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의아해 하셨어요. 물을 덜 마시라니 그럼 몸에 수분이 부족하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마시는 게 훨씬 과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항이뇨 호르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호르몬이 하는 일이 뭐냐면 신장에 신호를 보내서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을 다시 몸 안으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소변량을 줄이는 호르몬이에요. 정상적으로는 밤이 되면 이 호르몬이 확 늘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밤에 소변이 적게 만들어지고 아침까지 푹 잘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밤에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는데 나이 드시면 밤에도 호르몬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장이 밤인지 낮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낮처럼 계속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생활 습관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저녁 6시 이후로 물을 안 드시면 몸이 갈증을 느끼게 되고 그럼 뇌하수체가 자극을 받아서 항이뇨 호르몬을 더 열심히 만들어냅니다. 밤에 자기 전쯤 되면 이 호르몬이 최고 수치로 올라가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신장이 밤 모드로 들어가서 소변 생성을 확 줄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을 3주간 실천한 그룹이 야간 소변량이 평균 3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술입니다. 알코올은 항이뇨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억제합니다. 술을 드시면 이 호르몬이 뚝 떨어져요. 그래서 술 마신 날 밤에는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되는 겁니다. 술 마신 양보다 훨씬 많은 소변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호르몬이 일을 안 하니까 신장이 멋대로 물을 다 빼버리는 겁니다. 실제로 알코올 한 잔이 항이뇨 호르몬을 4시간 동안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녁에 소주 한두 잔 하시면 그날 밤 내내 호르몬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자는 동안 산소가 부족해지면서 심장이 놀라요. 그럼 심장에서 심방인뇨 호르몬, 영어로는 ANP라는 게 나옵니다. 이건 항이뇨 호르몬하고 정반대로 작용해요. 물을 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골이가 심한 분들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수면 무호흡증 치료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양압기를 쓰거나 구강내 장치를 하거나 심하면 수술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저녁 식사 때 국물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김순자 어르신도 그랬거든요. 저녁마다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한 그릇씩 드셨대요. 국물이 뜨끈하니까 좋잖아요. 그런데 그 국물 한 그릇에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국이나 찌개 한 그릇에는 보통 소금이 3개에서 5기 정도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이 5기인데 저녁 한 끼에 다 먹는 거예요.
소금이 많으면 우리 몸이 갈증을 느껴서 물을 더 찾게 되고 결국 그게 다 밤에 소변으로 나오는 겁니다.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에서도 저녁에 국 드시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드시고 싶으면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저녁엔 젓가락으로 건더기만 건져 드시라고요. 국물은 남기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지 거상법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쯤에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겁니다. 벽에 기대거나 베개를 여러 개 쌓아서 다리를 올려놓으세요. 30분 정도만 이렇게 있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잖아요. 그럼 중력 때문에 혈액 속 수분이 다리 쪽으로 내려갑니다. 다리가 붓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특히 저녁 때 양말 벗으면 발목에 양말 자국이 깊게 파여 있는 분들 계시죠? 그게 다 수분이 고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밤에 누우면 이 수분이 다시 심장으로 올라옵니다. 심장이 갑자기 혈액이 많아진 걸 느끼면 어떻게 할까요? 수분 과잉이라고 판단해서 신장한테 물을 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밤에 소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전 미리 다리를 올려서 이 수분을 순환시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 동안 다리에 고여있던 수분이 자기 전에 이미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럼 밤에 누워도 심장이 놀라지 않아요. 신장도 밤에 물을 빼라는 명령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순환기내과에서 신부전 환자들에게 하지 거상법을 시킨 연구가 있습니다. 매일 저녁 30분씩 다리를 올리게 했더니 야간 소변량이 평균 42% 감소했어요. 그리고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리를 올릴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높게 올리면 안 돼요. 심장보다 10cm에서 15cm 정도 높으면 됩니다. 벽에 기댈 때 엉덩이를 벽에서 10cm 정도 띄우고 다리만 벽에 기대세요. 무릎은 살짝 구부려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30분 동안 가만히 누워만 있지 마시고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 주세요. 발끝을 세웠다 내렸다 이렇게 10번씩 3세트 정도 하시면 순환이 더 잘 됩니다.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해서 수분을 더 빨리 심장으로 올려보냅니다. 자, 지금까지 3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첫째, 자기 전 꿀 1스푼으로 야간 저혈당을 막아서 깊은 수면을 확보하세요. 둘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중단하고 낮 시간에 500ml씩 2번 나눠 마시세요. 셋째, 자기 30분 전 하지 거상법으로 다리의 수분을 미리 빼세요. 이 3가지만 실천하셔도 야간요가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강력한 방법들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4번째 방법입니다. 음식 조절입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께 특별히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아몬드 칠알을 꿀 1스푼과 함께 드세요. 왜 하필 아몬드냐고요? 아몬드에는 마그네슘이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아몬드 칠알, 그러니까 약 10지에는 마그네슘이 27mg 정도 들어 있어요. 이 마그네슘이 방광 근육을 이완시켜줍니다. 방광이 과도하게 수축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급하다고 느끼는 분들한테 특히 좋아요. 그리고 아몬드의 불포화 지방산은 혈당을 완만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밤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더 위험하거든요.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어요. 아몬드가 이걸 막아줍니다. 아몬드의 지방이 천천히 소화되면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한양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당뇨 환자들에게 자기 전 아몬드 10지를 3주간 먹게 했더니 야간 저혈당 발생이 53% 감소했고 수면 중 깨는 횟수도 평균 1.8회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몬드도 종류가 있어요. 볶은 아몬드보다는 생아몬드가 좋습니다. 볶으면 영양소가 일부 파괴되거든요. 그리고 소금 친 아몬드는 절대 안 돼요. 소금이 들어가면 오히려 갈증이 나서 물을 더 마시게 됩니다. 무염 생아몬드를 구하셔서 드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저녁 식사 메뉴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녁에는 짜지 않게 드셔야 해요. 특히 피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첫째, 김치. 김치는 소금이 많아요.
배추김치 한쪽에 소금이 0.5기 정도 들어 있습니다. 석 장만 먹어도 1.5기예요. 둘째, 젓갈류, 멸치젓, 새우젓, 명란젓 이런 거 저녁에 드시면 안 됩니다. 소금 덩어리예요. 셋째, 라면. 라면 한 개에 소금이 5기 넘게 들어 있어요. 저녁에 라면 드시는 분들 계신데 그날 밤은 화장실 각오하셔야 합니다. 넷째, 과일. 특히 수박, 참외, 포도처럼 수분이 많은 과일은 저녁에 드시면 안 돼요. 수박 한 접시면 물 500ml 마신 거랑 비슷합니다. 과일 드시고 싶으시면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드세요. 그럼 저녁 6시까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다섯째, 커피.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요. 소변을 더 만들라고 신장을 자극하는 겁니다. 오후 2시 이후로는 커피를 끊으셔야 해요. 녹차, 홍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럼 저녁에는 뭘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생선구이, 닭가슴살, 두부, 계란찜 이런 거 좋습니다. 나물 반찬도 좋아요. 시금치 나물, 콩나물, 숙주나물, 단 간을 싱겁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밥은 현미나 잡곡밥이 좋습니다. 흰쌀밥보다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거든요. 김순자 어르신도 저녁 메뉴를 바꾸셨어요. 전에는 된장찌개에 김치, 젓갈 이렇게 드셨는데 이제는 생선구이에 나물 반찬, 잡곡밥 이렇게 드십니다. 국물은 완전히 끊으셨고요. 그랬더니 저녁 먹고 나서 목이 덜 마르시대요. 전에는 저녁 먹고 나면 목이 말라서 물을 자꾸 찾았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음식만 바꿔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방법입니다. 약 복용 시간 조절입니다.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 중에 이뇨제 성분이 들어간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인다파마이드, 스피로놀락톤 이런 이름들이 붙어있는 약들이에요. 이 약을 저녁에 드시면 밤에 소변이 엄청 많아집니다. 약 때문에 강제로 소변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해서 약 먹는 시간을 아침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야간뇨가 확 줄어듭니다. 약 성분은 그대로인데 복용 시간만 바꾸는 거예요. 아침에 드시면 낮 동안 소변이 많이 나오고 저녁 때쯤 되면 약 효과가 떨어져서 밤에는 소변이 적게 나옵니다. 실제로 고려대 안암병원 순환기 내과에서 이뇨제 복용 시간을 아침으로 바꾼 환자들을 추적했더니 야간뇨가 평균 64%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절대 임의로 약을 끊거나 시간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해요. 특히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이뇨제가 생명과 직결되는 약이거든요. 의사와 상의 없이 함부로 바꾸시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립선 약 드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탐스로신, 알프조신, 이런 알파 차단제들이요. 이 약들은 보통 저녁에 먹으라고 하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낮에 먹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약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복용 시간을 찾으셔야 해요. 3일 배뇨 일지를 작성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종이 한 장 준비하시고요. 3일 동안 24시간 내내 소변 볼 때마다 시간하고 양을 적으시면 됩니다. 양은 종이컵으로 재시면 되는데 종이컵 한 컵이 대략 180ml예요. 예를 들어서 오전 9시에 종이컵 한 컵 정도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밤에도 깰 때마다 적으셔야 해요. 새벽 2시에 깨서 종이컵 한 컵, 새벽 4시에 또 종이컵 한 컵, 이런 식으로요. 이걸 3일 동안 기록하시면 본인이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보는지, 밤에 소변량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지를 가지고 병원 가시면 의사가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순자 어르신도 이 배뇨 일지를 작성하셨어요. 그랬더니 밤에 소변량이 낮보다 더 많다는 게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낮에는 하루 6번 정도 보시는데 양이 한 번에 150ml에서 200ml 정도였고 밤에는 4번 보시는데 한 번에 250ml에서 300ml씩 나왔어요. 이건 전형적인 야간 단뇨 패턴입니다.
밤에 소변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이뇨 호르몬 문제라고 확진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밤에도 소변량은 적은데 자주 간다면 방광과민증이나 전립선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여기까지 5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첫째, 자기 전 꿀 1스푼. 둘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차단. 셋째, 하지 거상법 30분. 넷째, 저녁 식사 조절과 아몬드 칠알. 다섯째, 약 복용 시간 조절. 이제 6번째. 실제로 어떻게 하루 일과에 넣어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김순자 어르신께 제가 드린 하루 일과표를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됩니다. 먼저 아침 7시. 일어나셔서 세수하시고 가볍게 스트레칭 10분. 그 다음 아침 식사하세요. 식사 후 30분 있다가 물 200ml 드세요.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10분에 걸쳐서 드시는 겁니다. 오전 9시 물 100ml, 오전 10시 물 100ml, 오전 11시 물 100ml. 이렇게 1시간마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면 점심 전까지 총 500ml를 마시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물 섭취 타임입니다. 점심 12시 식사하세요. 국물 있는 음식도 괜찮아요. 점심엔 드셔도 됩니다. 식사 후 30분 있다가 물 200ml, 오후 2시 물 100ml, 오후 3시 물 100ml. 이때쯤 과일 드시고 싶으시면 드세요. 수박이나 포도 한 접시 정도는 괜찮아요. 오후 4시 물 100ml, 오후 5시 물 100ml. 여기까지 해서 점심 후부터 저녁 6시 전까지 500ml를 더 마시게 됩니다. 하루 총 1리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저녁 6시 식사하세요. 이때부터는 물을 입에 대지 마세요. 국물 음식도 피하시고요. 생선 구이나 닭가슴살, 두부, 나물 반찬 위주로 드세요. 밥은 잡곡밥 반 공기 정도, 김치는 한두 쪽만 드세요. 저녁 7시, 가볍게 산책 30분. 너무 격하게 운동하시면 안 돼요. 땀을 많이 흘리면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싶어지거든요. 가볍게 동네 한 바퀴 도는 정도면 됩니다. 저녁 8시, TV 보시거나 책 읽으시면서 편안하게 쉬세요. 이때 목이 마르시더라도 참으세요. 정 힘들면 입만 물로 헹구고 뱉으세요. 삼키시면 안 돼요. 저녁 9시, 하지 거상법 시작합니다. 벽에 기대서 다리를 올리세요. 30분 동안 이렇게 있으시면서 발목 운동도 같이 하세요. 발끝을 세웠다 내렸다 10번씩 3세트. 저녁 9시 30분, 다리를 내리시고 화장실 한번 다녀오세요. 이때 방광을 완전히 비우셔야 해요. 소변 다 보시고도 10초 정도 더 기다렸다가 한 번 더 힘을 주세요. 잔뇨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저녁 9시 40분. 침대에 누우시기 직전입니다. 꿀 1스푼을 떠서 혀 밑에 넣고 천천히 녹이세요. 물 없이 그냥 녹이는 겁니다. 당뇨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아몬드 칠알을 함께 씹어 드시면 됩니다. 천천히 씹으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할 수 있어요. 저녁 10시 불 끄고 주무세요. 이때 핸드폰은 멀리 치우시고요. 침대에서 핸드폰 보시면 뇌가 각성돼서 잠이 안 옵니다. 그냥 편안하게 호흡에만 집중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고 이렇게 하시면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김순자 어르신이 이 루틴을 딱 일주일 실천하셨어요. 그랬더니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4번에서 5번에서 2번으로 확 줄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도 개운하고 몸도 가볍고 낮에 졸음도 안 쏟아진다고 하셨어요. 2주째 되니까 어떤 날은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는 날도 생겼대요. 자다가 한 번 깰 때도 있는데 그때도 금방 다시 잠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에는 한 번 깨면 1시간씩 뒤척이셨는데 이제는 5분 안에 다시 잠드신대요. 한 달 후에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신장 기능 검사, 사구체 여과율이 이전보다 살짝 올라갔어요. 더 이상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진 겁니다. 혈당 조절도 더 잘 되기 시작했고요. 당화 혈색소가 7.8에서 7.2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다 잠을 잘 자면서 생긴 변화예요.
잠을 제대로 자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지고 신장도 제대로 쉬면서 기능이 회복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들, 자주 묻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 환자도 꿀을 먹어도 되나요? 네, 됩니다. 오히려 야간 저혈당을 막아주기 때문에 소량은 도움이 됩니다. 꿀의 혈당 지수는 55로 설탕 68보다 낮아요. 한 스푼 정도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간에 필요한 당분을 공급해 줍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도 하루 30지 정도의 당분은 필요합니다. 다만 혈당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주치의와 상의하시고 복용 후 아침 공복 혈당을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꿀을 드시고 나서 3일 정도 아침 공복 혈당을 재보세요. 만약 혈당이 20mg 이상 올라간다면 꿀량을 반으로 줄이시거나 드시지 마세요. 하지만 대부분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야간 저혈당이 없어지면서 아침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두 번째, 전립선 비대증과 야간뇨를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건 간단합니다. 소변 줄기를 보세요. 소변이 가늘게 나오고 힘을 줘야 나오고 다 보고 나서도 뭔가 남아있는 느낌, 이런 잔뇨감이 있으면 전립선 문제입니다. 또 소변 시작할 때 시간이 좀 걸리세요? 화장실 가서 한참 서 있어야 소변이 나오시나요? 그것도 전립선 증상이에요. 반대로 소변 줄기는 괜찮은데 양 자체가 많다, 밤에 한번 화장실 가면 한참 동안 소변을 본다, 이러시면 전립선이 아니라 호르몬이나 내과적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건 비뇨의학과에서 검사 받으시면 됩니다. 요속 검사, 잔뇨 검사, 전립선 초음파 이런 걸 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립선 문제라고 해도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전립선 약만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아요. 세 번째, 물을 하루 1렐만 마셔도 되나요? 탈수 위험은 없나요? 네, 괜찮습니다. 노인분들은 1렐에서 1.5L 정도면 적당해요. 젊은 사람들이 하루 2L 마시라는 건 활동량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입니다. 어르신들은 활동량도 적고 땀도 적게 흘리시거든요.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도 수분이 들어옵니다. 밥, 국, 반찬에 다 수분이 있어요. 과일도 드시면 거기서도 수분이 들어오고요. 그래서 따로 마시는 물은 1라이트 정도면 충분합니다. 탈수 위험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소변 색깔을 확인하세요. 소변이 진한 노란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겁니다. 연한 노란색이나 거의 투명하면 수분이 충분한 거예요. 본인 소변 색깔을 보시면서 물량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하지 거상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시거나 다리를 올리기 힘드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누워서 다리 밑에 베개를 2~3개 쌓으세요. 다리를 완전히 벽에 기대는 것보다는 효과가 덜하지만 그래도 심장보다 높게만 올려져 있으면 수분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낮 시간에 중간중간 다리를 올리시는 것도 좋아요.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팔걸이에 올려놓고 10분씩만 있어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저녁 때 다리 붓기가 덜해지고 밤에 심장으로 올라오는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낮 동안 미리미리 순환을 시켜놓는 거예요. 다섯 번째, 꿀 대신 다른 걸 먹어도 되나요? 예를 들어서 대추나 견과류 같은 거요? 대추는 괜찮습니다. 말린 대추 3개 정도 드시면 꿀 1스푼과 비슷한 효과가 있어요. 대추에도 천연 당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사탕이나 초콜릿은 안 됩니다. 이건 정제 설탕이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려요. 꿀이나 대추처럼 천연 당분이어야 해요. 바나나 반개도 괜찮아요. 바나나에는 칼륨도 많아서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이 방법들을 다 해도 야간뇨가 줄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일주일 정도 실천해 보시고도 전혀 변화가 없으시면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비뇨의학과나 신장내과에 가세요. 야간뇨 뒤에 숨어있는 다른 질환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당뇨병, 심부전, 수면 무호흡증 이런 질환들은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생활 습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바로 병원 가세요. 첫째,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고 거품이 안 사라진다. 이건 단백뇨일 수 있어요. 신장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소변 색깔이 빨갛거나 갈색이다. 혈뇨일 가능성이 있어요. 방광염, 신장염, 결석, 심하면 암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소변 볼 때 통증이 있다. 요로 감염이나 전립선염일 수 있어요. 넷째, 낮에 너무 졸려서 일상생활이 힘들다. 수면 무호흡증이 심각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다리가 심하게 붓고 숨이 차다. 심장이나 신장에 문제가 생긴 거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있으시면 절대 미루지 마시고 바로 병원 가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늦어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자, 이제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외에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67세 이영호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전직 교사셨는데 퇴직하시고 나서 야간뇨가 심해지셨어요. 밤에 3번에서 4번씩 화장실을 가셨는데 특이한 건 소변 양은 많지 않다는 거였어요. 한 번에 100ml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분은 방광과민증이었어요. 방광이 예민해져서 조금만 차도 급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방광 훈련이 필요합니다. 낮 시간에 소변이 마려워도 10분만 참아보세요. 그 다음엔 15분, 20분 이렇게 점점 늘려가는 겁니다. 방광이 좀 더 참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영호 어르신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동시에 저녁 6시 이후 수분 제한과 하지 거상법도 같이 하시라고 했습니다. 3주 후에 오셨을 때 야간뇨가 2번으로 줄었고 4주 후엔 1번으로 줄었습니다. 71세 박정숙 어르신은 심부전이 있으셨어요. 심장이 약해서 낮 동안 다리에 수분이 많이 고이셨고 밤에 누우면 그게 다 심장으로 올라오면서 소변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분은 하지 거상법이 특히 효과적이었어요. 저녁 8시쯤 30분, 저녁 9시쯤 30분 이렇게 하루에 2번 다리를 올리셨습니다. 그랬더니 낮 동안 고인 수분이 저녁 시간에 미리 다 빠져나가서 밤에 소변이 확 줄었어요. 야간뇨가 5번에서 1번으로 줄었습니다. 58세 최미경 어르신은 당뇨 초기 진단을 받으셨는데 밤에 화장실을 3번씩 가셨어요. 이분은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과일을 많이 드시고 밤늦게까지 TV 보시면서 과자를 드셨거든요. 혈당이 밤새 높게 유지되니까 소변으로 당을 빼내느라 소변이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분께는 저녁 식사 조절과 함께 꿀 1스푼과 아몬드 칠알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밤 10시 이후로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2주 만에 야간뇨가 1번으로 줄었고 아침 공복 혈당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공복 혈당이 140mg을 넘었는데 이제는 110mg대로 안정됐습니다. 74세 정현숙 어르신은 혼자 사시는데 외로움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셨어요. 잠이 안 오니까 물을 자꾸 드시고 그러니까 화장실을 자주 가시고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이분께는 낮 활동을 늘리라고 했어요. 낮에 동네 경로당 가셔서 친구들 만나시고 가벼운 운동도 하시고 그러면 밤에 자연스럽게 졸음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이후 물 끊기와 꿀 1스푼도 같이 하시라고 했어요. 한 달 후에 오셨을 때 표정이 밝아져 계셨어요. 낮에 활동을 하니까 밤에 잘 주무시게 됐고 야간뇨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외로움도 덜 느끼신대요. 경로당에서 친구들 만나는 게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원인이 다르고 해결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건 생활 습관을 바꾸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약이나 수술 없이도 가능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말 중요한 것만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자기 전 꿀 1스푼으로 야간 저혈당을 막고 깊은 수면을 확보하세요. 뇌가 깊은 잠에 빠져야 신장도 제대로 쉴 수 있습니다. 꿀 1스푼이 여러분의 밤을 바꿀 수 있어요.
둘째, 저녁 6시 이후 수분 섭취를 중단하고 낮 시간에 500ml씩 2번 나눠 마시세요. 항이뇨 호르몬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밤에 소변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셋째, 신장은 밤에 반드시 쉬어야 합니다. 야간뇨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신장이 보내는 비명입니다. 이걸 무시하고 방치하면 만성 신부전으로 갈 수 있어요. 투석까지 가면 삶의 질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신장 기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야간뇨가 있다는 건 신장이 이미 피곤해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지금 바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해요. 오늘 밤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일주일만 해보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밤에 푹 주무시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시고 낮에 활력 넘치는 하루를 보내세요. 여러분의 신장도 살리고 심장도 지키고 뇌도 보호하는 이 방법 꼭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